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죄송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예. 왜 갑자기 말이 씹혔어요. 예. 왜 씹? 뿜개가 될 뻔했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최상목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야당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12.3 대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그 쪽지에 대한 해명이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거든요. 네. 그 지점 그리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하지 않은 거. 네. 그다음에 역시 핵심은 헌법재판소 이슈가 지금 제일 세니까 네. 세 사람의 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처사들. 네. 그다음에 아까 김영환 의원 뭐 잘 설명을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네. 미국채 장기국채 뭐 매입한 의혹 예.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이 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제 뭐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헌법재판관 이슈입니다. 특히 네네. 이제 이완규, 네네. 네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조차도 이것은 위헌이었다라는 결정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이슈로 놓고만 보면 일종의 최상목이 이제 한덕수로 빙의되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한덕수 총리가 웬 난데없이 대선 후보라는 꼼꼼 먹듯이 하는 네. 그러한 행태를 결국은 최상목 대행했던 현재의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네. 두 사람 사이에서도 모순 관계가 있죠. 한덕수 총리는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고 네. 최상목 대행은 두 사람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또 다시 한덕수 총리가 와가지고는 이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주심을 만들어준 결과가 지금 됐죠.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네. 가처분 주심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인데 이모 저모 따져봐도 이쪽으로도 걸리고 저쪽으로도 걸리는 최대행의 소행입니다. 네. 그런 점이 모순 관계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본인의 일관되지 않고 위헌적인 처사들이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한 팀 아니에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팀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 헌법이 한 원 팀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헌법이 대통령을 예. 행정수반으로 하고 국가원수로 하고 그 밑에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네. 행정각부 장관이니까 원팀이라고 봐야 되죠. 다만 12.3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시치밀뚝대고 있는데 여러 증자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여러 증자들이 한 팀이었다라는 것을 지표들이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오늘 결론이 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시네요. 네. 받게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받습니다. 법사위에서 당초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최상목 탄핵 소추안을 이제 법사위 제가 이제 그 법사위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릴 때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확인하는 절차지. 네. 그것을 뭐 새로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예. 또 뭐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또 망회의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성과와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법사위원들의 공감대는 네. 대체로 탄핵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감대인데 네. 절차상으로는 어쨌든 오늘 청문회를 치러야 되고 네. 청문 결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 즉 국회의장께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할지 여부.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하고도 완전히 뭐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연동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까지 전략적인 당론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3명에 대해서 동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심우정 총장까지 더해서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3명에 대해서 동시 탄핵하는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참 빛나는 파면 결정이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은 그 주기현 부장판사의 말 그대로 네. 편향과 비호하에 예. 황제 재판을 지금 누리고 있죠. 네. 피고인 법정에선 피고인이 우리가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재에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소추 즉 검찰의 기소에 주눅들지 말고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예. 한국의 사법 역사에서 어느 피고인이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피고인들 다 포함해서 한국의 사법 역사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부인하는 내란을 부인하는 진술을 창연하게도 그렇게 오랜 동안 얘기하는 그런 피고인은 처음 봤고 놀랄만한 것은 뭐 언론 비공개, 뭐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거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판을 열었더니만 저도 재판 받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도요? 패스트 트랙 재판. 아. 공수처법 예. 그때 이게 어깨 잡아서 이렇게 예. 했다라는 그거 하나로 나경원 의원이 그거하고 6년째 받고 있는 질적으로 그거. 다른 거고요. 예. 그 5년째 받는 거기는 이제 국회법 네. 선진화법 위반이고 우리는 이제 단순 폭력 사범으로 폭력으로 예. 어깨 잡았다고? 그 걔네들이 막아선 것이 잘못인데 세상에.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런데 저희들 가면 재판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인정신문을 다시 합니다. 인정신문이 아니라 뭐냐면 뭐 뻔히 박범계인 줄 알지만 일어나 보세요. 뭐예요? 일어나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범계죠? 이렇게 안 묻죠. 이름이 뭐예요? 묻지. 당신 박범계죠? 안 묻죠. 그러니까요. 당신 직업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안 묻죠. 그렇죠. 직업이 뭐죠?라고 맞아요. 묻죠.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근데 전직 대통령이죠? 직업이 이렇게 묻는 근데 거는 의원님 전직 대통령이 직업일 수 있습니까? 없죠. 과거의 경력일 뿐이죠. 그렇죠. 그것부터 이상한 거죠. 예, 무직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카롭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된 답변을 끌어내는데 자기가 규정해서 전직 대통령이더라고 직업을 물은 것 자체가 편향에 아주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어떤 시각을 갖고서 동조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윤석열의 폭정이 그랬고 검찰이 그것에 가장 강력한 비호 세력이었고 사법 관료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12.3 내란의 계엄의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남용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원인이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은 죄만큼 합당한 응보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헝클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 놓고 본다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재판의 과정과 느닷없는 직위원 부장에 의한 구속 취소, 그다음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없는 상태의 즉시 석방의 이 일종의 뭐 삼위일체랄까요? 이런 것들이 윤석열 법원 그리고 검찰의 삼위일체가 만들어낸 갑작스러운 충격이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제가 뭐 이 자리에 와서도 걱정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8대0은 기대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맞았는데 그러나 그 우유곡절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전략적인 선택의 수단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재판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예. 그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뭐 검찰도 야단치고 재판 이렇게 할 거냐고 판사도 다그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호인단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구분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고 내란하지 않았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설파하면서 종국의 노림수는 공소기각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째, 승복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변호인단의 입장은 말 그대로 국가 헌법상의 기관들, 사법기관은 우리나라 이원 체제로 돼 있죠. 네. 법원, 대법원을 최상급 구조로 하는 법원 구조와 헌법재판에 대해서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간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간질. 예, 이간질. 그러니까 헌재 결정 8분의 재판관에 대해서 윤석열이 선고 후에 소위 그 지인들 뭐 윤상현이라든지 또 예. 이철우 지사를 만나서 했던 배신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 꼭 집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영식 재판관,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을 지명하는 거예요. 원래 5대3으로 기각되는 거였다.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5대3 구조는 허구고 가짜였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배신자로 지금 찍은 겁니다. 그 배신자로 찍고서 그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재판부는 그래도 설득이 될 거다, 호소력이 먹힐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고, 이 재판부, 지기현 재판부가 그런 오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재판 태도를 보면 네. 이것은 편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건 승복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 헌재 결정에 대한 배반을 유도하는 그런 헌법기관에 대한 이간질을 초래하는 거고요. 그만큼 헌재 결정을 믿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거니까 국민 이간질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제가 헌법재판 탄핵재판에 대리인을 했던 관록 있는 변호사님과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일종의 갖는 윤석열에 대한 편향과 예단, 이 예단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또 이 재판부가 만약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심과 판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저는 조만간에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기현 부장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서 배웠고 지금까지 뭐 20년 가까이 아마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 경험에서 조국의 마지막으로 저는 기여할 수 있는 사명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주셔야지, 내줘야지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근데 그거는 힌트가 지난번 구속 취소할 때 지규현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공수처 수사권 문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거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또 논란을 낳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 취지는 저는 그 당시 의총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보는 쪽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문면상.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 자체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점이 비겁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보완하고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딱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상급심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이 아니면 국민 여론에 맡긴다는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느닷없는 불이타, 생각지도 못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러나 한 달 이내에는 저는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앞으로 한 달 이내. 한 달 내에 지규현 판사가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수사권 판단. 문제든 뭐 모든 문제든 아무튼 왜 이런 감정적인 편향,
피고인의 특별한 대우, 예. 황제 재판이 가능한 것인지에 네. 대한 의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볼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서 예. 뭐 판사도 뭐 탄핵 못하는 법은 없지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지금 추진한다,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과 요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통상 1심 재판은 근데 이건 통상의 범주가 아니죠.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매우 특수한 재판인데 그 재판부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법원 인사에 의해서 내년 정도 이게 1년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는 증인 신청도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분들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 봐도 법원의 법관들이 뭐 저도 했습니다만 언론을 많이 봅니다. 언론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게 우리 사법부 독립의 근본적인 정신인데 소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심판한다고 할 때 그 양심은 직업적 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언론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반영되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에 사법부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50일도 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 뽑고 제가 뭐 선관위원장이니까 뭐 선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 얘기하면 잘 뽑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책 그러니까 일정한 특별한 수단들, 뭐 여러 가지 특별법들, 또 이 내란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란에 대한 특별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도모되면서 이 뭐 불과 뭐 2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기현 부장의 다음번 공판이 지금 언제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다음번 공판의 태도, 일단 언론의 공개 이 지점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다음번 공판부터 지규현 판사의 태도가 변화돼. 일단 첫 번째는 그 재판에 대해서 촬영 불허한 것은 검토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음 재판에서는 촬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만큼 흔들리고 있고 좀 더 밀어야 됩니다. 좀 더 밀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 자신의 앞뒤 맞지 않는 그 재판에 임하는 재판장으로서의 소송 지휘 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완전히 변화돼서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합당한 재판 태도, 피고인 즉 윤석열에게 특별한 특혜를 베풀지 않는 엄정한 재판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 가지고 이 재판에 임하는 본인의 어떤 심증랄까? 또 아까 수사권의 문제 이런 것을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때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다음 주 재판을 한번 지켜보시죠. 단 한 가지 한 번 더 하나 더 검찰이 지금 2명의 일선 부대장 조성현 지금 저 수방사 지금 단장 굉장히 강직한 군인으로서 완벽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던 조성현 단장과 한 사람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특수전사령부의 대대장 거기도 조모 대령인가 아니고 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완벽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지점 그러니까 뭐 검찰의 증거 공판을 진행하는 검찰의 작전이기도 한데 그 실무자 둘이 하나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내란을 증명하는 즉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았고 실행했던 두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언은 아주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형기 대대장이고 김형기 이분이 사실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생각했다라고 해서 또 많은 네, 국민들의 맞습니다. 어떤 예. 이제 그 가슴을 흔든 그 지점은 재판이 뭐 검찰이 칭찬한 게 아니라요. 네. 아무튼 그 사령관들부터 이렇게 딱딱 하면은 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흔들리는 갈대들을 또 세우는 건가 곽종근 네. 사령관만을 제외한 예. 방첩 사령관이라든지 그렇죠. 수방 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걱정을 했는데 예. 다행스럽게 정확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들 두 사람의 증언을 했다는 것은 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피고인이 뭐 아무튼 뭐 아니, 그 태도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은 뭐, 그 양반의 자, 깜장이라는 거야. 뭐 알겠습니다. 다 드러난 의원님 얘기. 시간이 없어서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방청은 다음 주에 예전에는 주요 재판들 정치인들 참여하시긴 하셨잖아요. 근데 방청은 안 하시나요? 그런 게 뭐 압박이 될까봐 안 하시는 겁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그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아 그래서 못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도 똑같이 몇백 대 일 뭐 이런 것을 거쳐야 돼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재구속이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요. 네, 네. 재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거냐? 네. 예. 시킬 수 있죠.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하겠냐? 이런 직위원 재판부에 믿어가지고는 하세월이고 네. 택도 안 되고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음. 경찰의 몫입니다. 그래서 경찰. 경찰에 지금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온 김에 예.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 갑니다. 예. 경찰 여러분들이 수사권 조정, 과거에 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권을 돌려받기 위한 30년 투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서 잘 하는 듯했으나 결국은 꼬리가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새겨 듣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윤석열의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교사 혹은 방조 이런 측면에 대한 윤석열 내외에 대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수사하고 조속하게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그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경찰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존립 자체가 의심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법사위 회의를 또 가셔야 돼요. 법사위가 아니라요. 오늘 네. 협약식이 있습니다. 아. 선관위원장으로 성관위원장 빨리 가야 됩니다. 대선 네. 후보들하고 만나. 대선 후보들 알겠습니다. 어여가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내란 재판 계속 나오셔서 말씀 주셔야 돼요. 모니터링은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